다른 거는 다 믿는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샤토프의 고뇌 딜레마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은 이런 슬라브주의나 메시아주의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도 이제 애처로운 자기 기만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거야말로 이제 그 맹목적인 국수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거에 광적인 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거 역시도 이제 애처로운 신기루다. 다시 말해서 관념일 뿐이다. 그럼 자기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작가 도스옙스키 자신의 이런 방황, 사회주의에 이제 흠뻑 빠졌다가 도스옙스키도 할 말 많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형사리도 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선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전향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샤토프에게 그대로 투사를 했다. 그리고 도스옙스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려는 게 아니다. 나의 소설에서 악마가 얘기하듯 이때 이제 자기 소설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말하는데요. 나의 호산나는 거대한 회의의 도가니를 지나왔다. 이 마야 호산나 프라슐라 치에리스 고르닐로 쌈니에니 원어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이제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대한 회의의 도가니 이것도 말이 예쁘죠, 그죠? 그거를 이제 지나왔다. 그래서 이제 샤토프에게 이제 그 사상을 불어 넣었는데 과연 이제 이 인물이 이러한 사상을 감당할 만한 어떤 자격이랄까 어떤 네, 그런 규모가 되느냐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인간 샤토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샤토프가 스타브로긴 집안의 농노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신분적인 이제 종속 관계가 있어요. 더불어서 물리적인 종속 관계도 있어요. 샤토프하고 키릴로프가 아메리카에 놀러를 갔다고 이제 돼 있는데 놀러가 아니라 노동 현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아니 그럴 거 뭐하러 아메리카로 가. 그냥 우리나라에 이 경우 러시아에 하고 많은 어디 산속이나 시베리아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든지.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카 이제 착취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갔던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또한 스타브로긴이 됐던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넉 달 동안 둘이는 그 아메리카의 오두막에서 누워 있었는데 등 돌리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동상이몽인 거죠. 샤토프는 샤토프 나름의 생각의 골몰하고 끼릴로프는 끼릴로프 나름의 생각의 골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샤토프는 이런 그 극우 메시아주의자가 돼 있는 거고 끼릴로프는 또 자기대로 돌아가지고 이제 그 인신사상을 전파하는 이제 이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근데 요러저러한 경비를 다 이제 스타브로긴이 된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샤토프가 이제 스타브로긴한테 매어 있는 치명적인 대목은 여자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삼각관계냐라고 이제 참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자, 샤토프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 샤토바입니다. 제가 부칭은 이그나치에브난가 뭐 아무튼 그런데 여기 소설 속에서는 프랑스 이름 마리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가정교사로 있다가 여성운동에 이제 투신한 이제 이런 인물인데 마리 얘기는 다시 할 기회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번역 그 개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마리가 이제 말하자면 여성혁명가 이제 이런 식인데 하필이면 소설에 등장할 때는 출산하는 중인 거예요. 무슨 뭐 설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출산이니까 이거는 뭐 얘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뭐 철학자든 과학자든 무슨 뭐 혁명가든 뭐든 의미가 없는 거. 일단 암컷으로서 애를 먼저 낳는 게 중요하니까 다 죽게 생겼어. 지도 죽고 애도 죽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노동혁명이니 뭐 전재정 타파니 그거를 외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이 똑똑한 여자들 이른바 이제 마리가 그런 여성의 전형인데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줄거리를 다시 이제 약간 상기를 시키면은 마리가 이제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여성 해방 운동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혁명 운동에 이제 투신한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재원인데 가정교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샤토프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썸을 타고 둘이 같이 이제 나간 거죠. 근데 두 중가를 같이 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마리 얘기는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헤어진 지 뭐 2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샤토프는 마리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소설 속에 이렇게 묘사되는 모습을 봐도 얘가 되게 미모로 나와요, 마리가.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샤토프에게는 되게 이제 아쉬운, 이제 아까운 이제 그런 이제 여성이고, 그 다음에
마리가 임신해가지고 왔다는 걸 샤토프는 잘 몰라요. 일단은 추운 계절이고요. 막 옷을 막 디리디리 이렇게 싸갖고 왔기 때문에 마리 너가 열이 나는 것 같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이래? 뭐라도 줄까? 뭐 누구 의사라도 불러올까? 이러는데 아 괜찮다 괜찮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상고였던 거예요. 진통이 이제 시작되려는 건데 샤토프란 지금 2년 이상을 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애는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이 아이를 임신시킨 게 이제 스타브로긴입니다. 근데 샤토프가 그거를 알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차도 이렇게 먹여야 되고 음식도 먹여야 되고 그래갖고 끼릴로프한테 가가지고 이제 차랑 음식을 얻어오는데 여기 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지금까지 둘이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끼릴로프 잘 있으신가요? 뭐 안녕하신가요? 이러면서 혹시나 차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끼릴로프도 여기서 뭐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부인이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라면 오래전에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아내를 챙기고 이러면서 이제 다 가져가라고 이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 내 순간이 임박했다는 거를 알자마자 샤토프가 비르긴스키의 부인인 아리나 비르긴스카야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그녀가 소문은 되게 안 좋고 이제 괄괄하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너무 경향성이 있는 거지.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고 이제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시에서 산파 일을 그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개념으로는 조산사죠. 산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르긴스카야를 데리러 가고 막 툭툭툭 난리를 치고 막 처음에는 못 믿어요. 근데 이제 사실인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르긴스카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향성이 있는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하는 여성, 이런 지적인 여성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마리아 샤도바라면 내가 옛날부터 동경해왔다.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녀가 말하자면 팔자를 망쳤지만 이렇게 해서 공짜로라도 내가 돕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달려가고 또 샤토프는 돈이 필요하니까 냠신을 찾아가요. 냠신한테 가가지고 권총을 내놓으라고. 그걸 권총을 저장 잡혔든가 뭐 어떻게 자기 권총을 주고 돈을 내놓으라 하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또 람신은 돈이 없다고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하필이면 어떤 날이냐면 뾰뚜르가 그날 찾아와서 바로 직전에 찾아와서 샤토프를 죽입시다라고 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쫄고 있는 상황인데 샤토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애를 낳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샤토프를 죽이려는 이제 그 모임에 이렇게 그 샤토프를 죽이기 위해서 다들 모였을 때 비르긴스키가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샤토프는 아내가 돌아와서 출산을 막 했다. 이렇게 막 우리를 밀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비르긴스키가 얘기를 하니까 뾰뚜르가 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비르긴스키 당신이라면 그런 개인사적인 일 때문에 거사를 등한시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또 비르긴스키가 깨갱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일이 일어나는 딱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샤토바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샤토프가 세상에 2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3의 완벽한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막 날뛰는데 그 비르긴스카야 그 산파가 보면서 막 그 얘기를 해요. 당신처럼 이렇게 덜 떨어진 아빠들을 내가 많이 봐왔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기 자식. 근데 여기서 지금 샤토프는 스타브로긴의 애를 이게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샤토프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이랑 같이 우리 이제 행복하게 같이 셋이 잘 살자. 스타브로긴 그거는 진짜 그 인간은 짐승이야. 이렇게 이제 마리가 말하고 셋이 같이 되게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똑똑똑 하면서 에르겔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각난 거예요, 샤토프가. 근데 샤토프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인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건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에르게를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내가 빨리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올 테니까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리고 에르게를 봤을 때 당신은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나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에르겔이 샤토프를 보고서 뭐 때문인지 당신 오늘 되게 행복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샤토프는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마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신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산통을 겪을 때, 이제 여자는, 그러니까 인간 여자, 암컷은 굉장히 이제 죽음의 체험 같은 거, 이제 그 안나 까레니나에서 봤다시피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일이 더 심해지는데, 불안도 되게 고조되고, 마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늦으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요. 지금 몸도 풀지 않은 상태로 갓난애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나가요. 나가서 일단은 끼릴로프한테 가요. 갔는데 끼릴로프가 죽어 있는 거예요.
키릴로프가 죽었으면 내 남편도 죽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무슨 근거로. 근데 마리가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해요. 키릴로프가 죽었으면은 샤토프도 죽었다. 왜냐하면 둘은 항상 함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외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출산을 하고 신생아도 이제 막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때는 추운 11월이고 얘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고요. 다시 이제 샤토프로 돌아오면은 농노 관계, 이 주인하고 이제 농노 관계고 스타브로긴. 그 다음에 이제 스타브로긴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임신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은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아내인 거죠. 젊고 예쁜 아내를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식의 희생 제의, 프리마 녹테, 약간 이제 중세의 그런 신혼 초약권,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옛날에 봉건 영주들이 그 자기 그 영토 안에 있는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결혼하면은 이제 첫날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심지어 익히니까 샤토프가 스타브로긴에게 이제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줄거리상에서는 그 소설의 초반부에 스타브로긴의 그 뺨을 내려치는 장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야밤의 만남에서 스타브로긴한테 샤토프가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을 해라, 당신의 부를 버려라, 정말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빌빌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귀족 나리, 주인 나리 그런 걸로 이제 살지 마라라는 식의 이제 충고를 하고, 마지막에 찌혼을 찾아가 봐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브로긴이 찌혼을 찾아가서 찌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찌혼의 암자에서인데, 그거를 이제 단행본에서는 이제 도스옙스키가 빼버리죠. 뺐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넣게 되는 이제 그건데, 줄거리 흐름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샤토프가 스타브로긴 주인한테 이런저런한 충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 사이의 그런 관계의 위계 질서가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극복될 수 없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샤토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스타브로긴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래도 지금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테판이 그 말을 해요. 샤토프가 저렇게 돌아버린 데는, 그러니까 전향을 한 데는 아마 그런 개인사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샤토프는 끊임없이 뭡니까? 그 메시아의 이제 도래를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도래하기를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대신에, 혹은 이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잉태된 스타브로긴의 말하자면 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른 남자, 주인날이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낳는 거. 어쩌면 이제 이게 기적인 걸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잔인한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령에서 샤토프를 죽입니다, 작가는. 그럼 이게 이제 숭고한 비극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비극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 샤토프의 비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토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악령의 구성상 샤토프는 스타브로긴의 분신으로서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가치를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절세 미남이고 부유한 귀족이어야 하는 것처럼 샤토프는 이렇게 못생기고 불쌍한 농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희생양이거든요, 애초부터. 근데 이제 그 키도 되게 작고 몸집도 되게 땅딸막하고 어깨도 되게 넓고 얼굴도 못생겼고 니 우꿀류지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이제 행동 거지도 되게 어설프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작가 도스옙스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외모의 열등감을 샤토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희극적으로 과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샤토프의 이런 용모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환멸의 전 어떤 혁명가, 메시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도 어딘가 돈이 나올 구석은 있는 그런 캐릭터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못 살고 이렇고, 샤토프가 어디 상인 사무실에 나간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 소설의 많은 주인공들처럼 직업에 이제 종사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샤토프의 이런 용모, 그 다음에 이제 전향, 이런 운명,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동정은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절한 휴먼 드라마인 거죠. 근데 이게 성스러움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의미한 폭력의 희생양으로 이게 샤토프가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휴먼 드라마이긴 하지만은 숭고한 비극이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샤토프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샤토프의 비극인 거고, 말하자면 혁명이라는 관념도 죽고, 또 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도 죽고, 그 다음에 인간도 죽고, 문자 그대로 이제 죽었습니다.